자, 안녕하십니까 젠틀맨즈 클럽 구독자 여러분, 태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팀이 얼마 전에 젠틀맨즈 클럽 크루들과 함께 예일이라는 브랜드의 캠페인 이미지 촬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경쟁사 홍보해도 괜찮은 거냐? 그리고 젠틀맨즈 클럽 커뮤니티 안에는 젠틀맨즈 풋볼 클럽이라는 축구 모임과 젠틀맨즈 로터리 클럽이라는 봉사활동 모임, 마지막으로 젠틀맨즈 그로스 클럽이라는 자기개발 모임 등 이런저런 소모임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언급한 모든 모임들은 저희 회사가 직접 비용을 지원하여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임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역시도 저에게 종종 의미 있는 모임들을 지원해줘서 참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주시곤 하십니다. 모쪼록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막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재밌잖아요 와 같은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려왔는데, 최근에는 이 질문의 빈도가 높아져서 다들 궁금해 하시는 저희 팀은 왜 경쟁사를 홍보하고 크루들과 모여서 축구하고 봉사활동하고 자기개발하는데 돈을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즉, 어쩌면 이 젠틀맨즈 클럽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팀이 전개 중인 브랜드 리넥츠 그리고 미라보로라는 브랜드의 창업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 저는 과거에 브랜드를 창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브랜드를 전개 중인 패션 회사에서 마케팅 최고 책임자라는 포지션으로 일하며 회사 내의 다양한 브랜드들 외에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브랜드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반복해서 실패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브랜드 대표들은 브랜드의 가치적인 성장보단 브랜드의 외형, 즉 매출적인 성장만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 건데, 아주 오래전 과거에 저는 데님 브랜드 하나를 론칭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브랜드의 컨셉은 제품의 퀄리티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즉 가성비라는 가치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의 데님 제품들을 선보이는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해본 결과 베이직한 디자인의 데님 제품들을 선보이는 온라인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단일 브랜드라면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최대 크기, 즉 최대 목표 매출은 100억이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브랜드를 론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5년 뒤 목표이자 예측한 시장의 최대 크기에 부합하는 매출 1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니 외형적인 성장은 멈추고 브랜드의 가치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회사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해당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 많은 매출 혹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베이직한 디자인을 갖춘 가성비 좋은 데님이라는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 매출을 이미 달성했으니, 그러면 방법은 극단적으로는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베이직한 디자인을 갖춘 가성비 좋은 데님만을 다루던 브랜드라는, 브랜딩은 좀 흐려지겠지만 트렌디한 데님 혹은 프리미엄 데님 등 이 브랜드가 진입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여 새로운 매출을 확보하거나 혹은 제품의 원가를 낮춰 세일이나 프로모션의 빈도를 높여 브랜드의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억지로 매출의 성장을 일으키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결과적으로는 해당 브랜드를 포함하여 제가 봐왔던 모든 브랜드들이 결과는 항상 생각한 반대로 가게 되더라고요. 즉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전략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제 결론은, 첫 번째,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그동안 잘 쌓아왔던 브랜딩이 흐려지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이전에 이 브랜드를 찾았던 고객들이 더 이상 이 브랜드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가를 낮춰 매출 혹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실망하게 될 거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신규 혹은 기존 고객들이 더 이상 우리 브랜드를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하여 개인적인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사실 창업을 할 때부터 국내에선 브랜드당 목표 매출의 한계를 5억에서 10억대로 정해놓고 브랜드를 론칭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감사하게도 이 목표를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니 그 다음 스텝들은 추가적인 외형의 성장이 아닌 브랜드의 가치적인 성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잡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팀원들과 그러면 브랜드 가치적인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누고 내린 결론은 제품의 가치 그리고 고객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좀 단순하죠. 그냥 제품을 더 잘 만들고 좋은 가격에 소개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결정한 건 대형 유통 채널의 퇴점이었습니다. 업체들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대형 유통사의 판매 수수료는 대략 30% 내외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숫자로 좀 풀어보면 원가 5,000원짜리 티셔츠를 10,000원에 판매한다 가정시 3,000원의 판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으로 1,000원을 사용한다면 영업이익은 1,000원이 남는다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통 채널만 없애도 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판매하기 위해 티셔츠의 원가를 8,000원까지 올려도 동일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고객들은 저희 제품에 더 만족하고 신뢰하게 될 거고, 그것은 곧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시간이 쌓일수록 저희 제품의 가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앞에서 계산에서는 티셔츠 한 개를 판매하기 위해 1,000원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한다는 전제가 있었죠. 이 이야기도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전개 중인 브랜드의 경우 현재 3년 차가 되었는데, 론칭 초기엔 이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선 제품 한 개당 1,000원 그 정도의 마케팅 비용의 책정이 필요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시간이 쌓인다면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고, 그와 함께 브랜드가 성장하는 만큼 저희가 운영 중인 SNS와 같은 마케팅 채널들도 성장하겠죠. 그것은 곧 동일한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역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란 결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동일한 10억 목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제품의 원가를 올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의 시간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고객들은 더욱이나 저희 제품에 만족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10억 목표 매출을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0원에 수렴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0,000원짜리 티셔츠를 판매하는데 원가 8,000원, 그리고 또 마케팅 비용 1,000원을 없애서 제품의 원가를 9,000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들을 3년 차가 된 지금까지 반복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제품을 평가하는 고객들의 후기들은 뭐 당연히 좋아졌겠죠. 모쪼록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 팀은 제품의 가치를 점점 높여가려 노력하고 있고, 그와 함께 현재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외형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마켓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해외에서 혹시나 저희 브랜드가 잘 자리를 잡게 된다면 또 잉여이익 자본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또 이 잉여이익 자본을 다시 제품의 원가로 투입하게 될 테니,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희 제품은 동일 가격대에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점점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란 결론으로 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고객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일을 해오며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브랜드를 완성시키는 건 브랜드의 자체적인 노력보다는 브랜드를 소비하고 좋아하며 자주 이야기하는 고객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저 또한 정말 좋아하고 동경하는 브랜드로 하이엔드 브랜드답게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 이미지와 영상만을 보여줍니다. 다만 꽤 오래전 과거에는 이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흔히들 문신돼지라는 안 좋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는 제 입으로 담기 좀 그렇지만 문신한 돼지, 양아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된 이유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톰 브라운이라는 브랜드는 늘 멋진 이미지와 영상 등 아주 뛰어난 비주얼적인 콘텐츠를 보여주었지만, 그런 류의 사람들이 이 톰 브라운의 제품을 많이 소비했고 착용한 모습을 SNS 상에서 자주 공유했던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톰 브라운의 사례는 브랜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브랜드의 인식이 달라졌던 대표적인 사례라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 사례를 교훈 삼아 전체 마케팅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저희 브랜드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이 대중들의 시선에서 멋있어 보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의 가치를 올리는 여러 가지 소모임을 운영하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젠틀맨즈 로터리 클럽이라는 봉사활동 모임을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저희 팀이 기대하는 바는 대중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고객들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멋진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우리 고객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였고, 두 번째는 젠틀맨즈 풋볼 클럽이라는 축구 모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저희 팀이 기대하는 바는 대중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소비하는 고객들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을 넘어 스포츠를 즐기고 자기관리에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면 역시나 고객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였고, 세 번째는 고객들을 저희가 정제적인 브랜드를 비롯하여 타 브랜드의 모델로서 참여해 화보 이미지를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이 경쟁사를 홍보하는 거 괜찮아요? 라고 물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앞서 소개해드렸던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객들이 어떤 브랜드의 모델로서 참여한다면 역시나 고객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였고, 마지막으로 젠틀맨즈 그로스 클럽이라는 자기개발 모임을 운영 중인데, 최근에는 고객들을 인플루언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쇼폼 전문가인 릴세커님을 섭외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고객들을 인플루언서로 성장시키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로터리 클럽, 풋볼 클럽, 브랜드, 모델 촬영 등의 활동들을 SNS를 통해 공유한다면 대중들은 우리 고객들이 옷도 잘 입지만 멋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란 이유와 함께 브랜드가 중심이 되어 우리 옷은 멋있어요,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브랜드 제품 정말 괜찮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무게감은 많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선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 팀은 고객들을 인플루언서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 및 실무적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진 않았지만 덕분에 저희 팀은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을 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고객들과 더 깊은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저희와 경쟁사라 생각하시는 브랜드들을
열심히 홍보하고 그와 함께 비용을 들여 여러 가지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도했던 바와 같이 고객들의 가치를 올린다면 브랜드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혹시나 틀렸을지라도 적어도 저희 팀은 고객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했으며 최소한 고객들의 가치만큼은 분명하게 올렸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 충분히 만족하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긴 이야기를 좀 요약하자면, 다른 어떤 마케팅보다 제품의 가치와 이 제품을 소비하는 고객들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저희 팀은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이라 생각해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왜 저희 팀은 가지고 있는 마케팅 채널 그리고 수단들을 이용하여 타 브랜드를 홍보하고 고객들과 놀고 즐기는 데에 비용을 지출하는지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